きまして、配給会社のスタッフたちとも喜びの声を上げました。そんな記念すべき、時にですね、こうやって、この映画を愛してくれる方たちと一緒に時間を過ごすことができてとても光栄に思っております。今日は短い時間ですけれど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괴물을 감독한 고레다 히로카즈입니다. 어제 서울에 왔는데요. 어제 오자마자 개봉하고 2달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 또 배급사와 스태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의 환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기념할 만한 이런 시기에 한국에 오게 되었고 이 영화를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네큐브가 관객석과 이 무대가 되게 이렇게 가까워서 뭐 많이 부담스러우신 건 아니죠? 더 좋으신 거죠? 네. 저희 감독님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네. 어제 오늘 그 관객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길게 짧게 여러 차례 있었었는데요. 여전히 시간이 계속 있어도 관객분들의 질문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우리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아하고 양질의 질문 기대하면서 그런 질문 해주시는 분에게 저희 감독님이 일본 개봉 포스터에 직접 이렇게 친필로 사인을 하신 포스터가 있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당근에 절대 올리는 거 없는 거 약속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최대한 한번 한 3-4장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네, 그 왼쪽에서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질문이 정말 나의 정말 최고의 질문이다 싶은 네, 준비되신 분들만 제가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맨 왼쪽 네. 상당히 사각 지역인데 억지로 잡으셨어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렇게 어제 작년 연말부터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저는 이제 오늘 8번째로 감상을 하는데 이번에 보면서는 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물이 굉장히 좀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지는데 결국 저는 물은 결국 흐른다라는 그 문장에 가닿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시고 이 영화를 좀 만드시면서 생각하신 물의 속성 같은 게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最初の脚本は実は川だったんですよね。町を分断する形で一本の川が流れていて、それが最後に台風が来て氾濫するっていう設定だったんですけど、実際に選んだ場所が川ではなくて湖になって、脚本家の坂本さんにもあの場所に一緒に行っていただいて湖で書き直してもらってるんですね。それが大きな変更だっ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作品の中にある水という描かれる水というのが、いろんな意味合いを帯びるので、その大きく言えばその大きな湖と最後に起きる、台風と土砂崩れの水がありますけど、大雨の水がありますけど、生活の中にもその、水筒の中の泥水もそうですし、よりくんの父親がよりくんを折檻する時に使う水もありますし、最後に2人の少年が列車から抜け出して救われる時に地上に出るまでの水路の水もあります。そういう形で同じ水が多分いろんな状況の中で、人を攻撃する時もあれば救う時もあるっていう、そういう描き方が多分今回のその角度が変わると同じものが違って見えるっていうことにすごくリンクす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ながら僕は描きました。
네, 처음에 이 각본을 받았을 때는 호수가 아니고 마을을 두 개로 나누는 강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원래 각본에서는 마지막에 태풍이 왔을 때 강이 범람하는 그런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촬영 장소를 실제로 저희가 가보고 결정을 했을 때는 강이 아니고 마을 한중간에 호수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카모토 류지 각본가님을 그 장소로 오시게 해서 그 호수를 보여드리고 각본을 고쳤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큰 변경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품 속에서 이 물이 나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호수가 있고 또 영화의 끝에 나오는 태풍 그리고 그때 굉장히 큰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자연현상도 있는가 하면 또 작은 물들이 있습니다. 수도관 속에 있는 진흙탕 물도 있고요. 또 요리의 아버지가 요리를 벌줄 때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열차에서 나와서 살아나게 될 때 열차가 넘어진 창문 아래에 수로가 있고 그 수로에도 물이 있죠. 그 수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물이라는 것이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고 인간을 구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표현을 할 수 있었고 물을 영화 속에서 다양하게 그려냄으로써 각도가 달라지게 되면 같은 것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잘 링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물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맨 뒤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양팔로 들고 계시는 맨 우리 괴물을 요즘 원래 그러니까 요즘 관객분들의 취향이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들을 N회차 관람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몇 번 보셨다 8번이면 정말 많이 보셨던 관객분이실 것 같은데 어젠가 누가 14번 보셨다고 그랬었어요. 네. 계속 이렇게 보시면 괴물이 계속 극장에 걸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석하게도 오늘 5번째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께서 이 괴물을 촬영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찍으신 장면과 가장 마지막으로 찍으신 장면이 궁금하고요. 거기에 어떤 이유나 의미가 있다면 그것까지 더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우리 약간 곤란하신 질문을 받거나 약간 당황을 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요거를 지금 그 관객분들도 그렇고 요 홍보세 지금 이렇게 다 콜렉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 당황하시는 5종 세트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なるべく順番に撮ろうというのは発想としてはあるんですよ。特に子供を撮るときにはもちろん物理的に成長していくというのもありますし、気持ちを作ることに、プロの役者さん、大人の役者ほどは慣れていないので、ラストシーンから撮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できないなと思ってましたから、基本的にはなるべく順番で、撮ろうと思っていました。ただ大人に関して言うと本読みもしてリハーサルもやっていたので、いろいろ場所の都合とかがあって順番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くてですね、確か初日にいきなり校長室に母親がやってきて学校と揉め始めるっていう、確か初日はそこを撮ったんだよな、校長室から撮ったと。でラストシーンは夏の一番最後に子供た本当に映画のラストに、ラストなんですけども、子供たちが土砂崩れの列車から抜け出して地上に出て走るっていうカットを昼間に撮って、ほぼ実質それがクランクアップで、その後、車の中のその土砂崩れの山へ向かう車の中の堀先生の手元っていうのだけ撮りましたね。それだけちょっと別に撮り足したんですけど、そんな感じですね。
네, 기본적으로는 영화를 시간의 순서에 맞게 찍겠다라는 발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역 배우들에 있어서는 아역 배우들은 물리적으로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순서대로 찍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동시에 아이들이 이 배역의 감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전문 배우나 어른 배우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마지막 라스트 씬부터 촬영을 시작하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간의 순서, 영화 속 시간 순서대로 촬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인 배우들에 관해서는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순서대로는 찍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 첫날에 찍었던 것은 아마도 교장실에 엄마가 가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 장면이 첫날 찍었던 장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었던 장면은 역시 영화의 라스트 씬에 해당하는 여름의 마지막 날에 찍었는데요. 영화의 마지막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넘어진 열차 창으로 내려와서 수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지상의 장면을 낮에 찍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크랭크업이긴 했는데 그 뒤에 오후에 차를 타고 호리 선생님의 아이들을 찾으러 가는 장면에 있는 호리 선생님의 손만 추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네, 질문을 조금 앞으로 와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왼손에 책을 들고 계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2회차밖에 안 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감독님께서 영화를 찍기로 결정하는 혹은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신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감독으로서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基準、作品ごとに違うんですけど、今回の怪物に関して言うと、プロデューサーの川村元気さんから電話がかかってきて、あれメールだったかな、坂本雄二さんと今映画の企画の開発をしていて、プロットが出来上がったところなんだけど、坂本さんから監督がやってもらえないかという意見が出て、プロデューサー陣もみんな賛成なんだけどプロット読んでくれませんかという連絡をもらって、僕はもう読む前にやりますっていう、今回はもう坂本雄二という名前で僕はどんな話の内容であれ受けようというふうにもう決めてました。珍しいですけども、そのぐらい僕は彼が書くものというのは一ファンとしても面白く見てましたし、いつか一緒にやりたいなと思ってたので、今回はもう即決。 네, 일단 작품을 결정하는 기준은 작품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일단 괴물에 관련해서는 가와무라 겐키 프로듀서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였는지 메일이었는지 약간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님이랑 영화 기획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플롯이 나왔는데 사카모토 각본가님께서 고레에다 감독님이랑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어주셨고, 우리 프로듀서진들도 모두 찬성하고 있는데 플롯을 읽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플롯을 읽기도 전에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카모토 유지라는 각본가님의 이름만으로도 저는 결정을 할 만큼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그분이 쓴 글로 만든 드라마를 재미있게 봐오고 있었고, 한 사람의 팬으로서도 언젠가는 꼭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괴물에 있어서는 바로 즉각 거기에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どんなものと出会いたいかというと、まさに今回のように自分には書けない、人物像だったり、今回でいうと特に前半のそのストーリーテリング、物語にぐいぐいこう見るものを引き込んでいくような語り口というのが、多分僕は日頃そこまで意識せずに映画を作っているからとても勉強になりましたし、新鮮だったので、そういう新鮮な出会いを求めてます。
그리고 앞으로 다시 만나보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번 괴물처럼 제가 직접 쓸 수 없는 그런 글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인물상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괴물 같은 경우는 전반부에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는 부분이 무언가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도 쑥쑥 들어가면서 그게 꼬이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었고 신선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그런 신선한 이야기, 신선한 것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딱 하나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이쪽에서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여기. 네. 네, 일단 감독님 50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영어권 국가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괴물로 개봉을 하였는데 유독 프랑스에서는 이제 결백이나 아니면 순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다소 주기적인 제목인 리노성스를 택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별도로 제목을 정하신 데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두 제목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두 제목이 가보네. 네네네. 最後に怪物とイノセントっていうタイトルが持っている意味に関してはどう思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イノセントというタイトルにしたいという依頼は、フランスの配給会社から出て、なので僕らがそうお願いしたわけではないのね。彼らもちろんオリジナルのタイトルのままいけるのであればその方がいい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もしモンスターってつけてしまうとフランスだと要するに、怪獣が出てくる映画だと思われる、本当のモンスターが出てくる映画だと思われる危険性があるので、それを避けた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それはクリスマスという公開時期も相まって、強くそういう意向として出てきたのでそれは受け止めた。で本来的に言うとっていうか湊君がその怪物のカードを怪物誰だってのに使うお持ちの方も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怪物の絵ってハートのマークがついていて、要するにここにあるものだと湊君も解釈しているし僕もそうだと思ってる。人の心の中に救うものだと思っていて、それが周りから見た時に怪物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けど、湊にとってはそれはイノセントなものだから実は背中合わせで同じもの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より外側から見た時は怪物だけど湊の内側にあって主観的に見ればそれはイノセントだと思うから実は同じものだというふうに僕は思ってました。 네, 이노센트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프랑스에 있는 배급사 쪽에서 부탁을 한 것이고 저희 일본 쪽에서 부탁을 한 제목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의 제목을 살려서 제목을 지어주신다면 더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몬스터라고 했을 때 프랑스에서는 괴수영화, 진짜 괴물이 나오는 영화로 오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마침 개봉 시기도 크리스마스 시기였기 때문에 좀 그런 영화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의견은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미나토랑 요리가 괴물은 누구게라는 카드놀이를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들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괴물의 그림이 얼굴이 하트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괴물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괴물이라는 것이 어디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고 마음에 깃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우리가 보기에 괴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미나토 안에서는 이노센트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괴물이라는 단어와 이노센트라는 단어는 서로 등을 지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 상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목에 관해서는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되셨죠? 네, 조금 아쉽겠지만 저희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감독님 어제 오늘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はい、短い時間ですみ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てもこの2日間で劇場で行ったこの Q&A で
皆さんから発せられる質問がとても深くて、作品の本質をついてくる質問が多くってちょっとドキドキしましたけども、でも改めて僕自身もこの作品と向き合う時間をいただけて、貴重な経験に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だ劇場での公開しばらく多分50万人突破して続くと思いますので、はい、先ほど2回目という方もいらっしゃいましたけども、ぜひ3回目4回目通っていただけるときっとまだ続くと思いますので、ぜひ、見てやってください。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한국의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서 GV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질문이 굉장히 깊고 또 영화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긴장도 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다시금 이 괴물이라는 작품을 바라보게 되는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50만 명을 돌파했고 앞으로도 계속 상영이 이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2번 보셨다고 하신 관객도 계셨는데 3번, 4번 또 다시 봐주시면 계속해서 상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화 계속 잘 봐주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네티브에서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 그 감독님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저희 박수 보내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